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성범죄로 고소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중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 반드시 경찰관이 질문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 전 어떤 진술을 할지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서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형사 전문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사회 현상이나 법률상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서 성범죄로 쉽게 고소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경찰 조사를 잘못 받으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경찰 조사부터 잘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하여서 고소장을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 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등 나름의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진술을 기재해서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는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경찰관들은 매일 하는 것이 피의자 조사이고 또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다른 피의자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 자백을 받기 위해 다양한 수사 기법과 신문 방법을 동원하여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두 가지 경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성범죄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반면 피의자는 전혀 협박을 한 적이 없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하고 있고 피의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진술이 상반될 텐데요. 그럼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첫 번째 기습 질문으로 고소인의 진술은 피의자와 상반되는데 그럼 고소인이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여성이 창피를 무릅쓰거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안고서도 타인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왜 고소를 했을 것 같냐라며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들의 근저에는 성범죄 고소인들의 진술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사실이더라는 수사기관의 인식과 선입견이 깔려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피의자로서 곧장 그렇다라고 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고소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 같기 때문일 텐데요. 이에 말문이 막혀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곧바로 그럼 피의자 당신 진술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압박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고소인이 사실을 오해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조금 돌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고소인이 창피와 무고죄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서 성범죄 고소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답변 준비를 미리 해가지 않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텐데요. 이는 좀 억지 해석을 하면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고소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즉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인과 피의자의 불륜이 고소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어서 고소인이 이를 성범죄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또는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만취해서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 것이 고소인에게 발각되어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복수심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와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나 이러한 근거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두 가지 질문에는 공통적인 인식, 즉 고소인이 뭐하러 거짓말로 고소하겠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겠지라는 인식, 이러한 인식이 수사기관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사실 내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인식은 경험칙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고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인식,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대답을 잘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는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고소인이 악의를 가지고 또는 오해를 하여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서 고소했구나, 피해자가 정말 억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대답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제 의뢰인 중에는 경찰 조사를 한참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밤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저를 매일 찾아와 수차례 미팅을 하고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변호사로서 간접적으로 그 심정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받았다면 조사 준비를 잘 하셔서 누명을 벗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